우리가 하루 최소 2회 이상 이제 세라마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그런 보습제를 전신에 충분히 도포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뵈면 하루에 바르세요 하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성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이게 진짜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가려워서 잠 못 드는 분들도 많으시죠? 건선부터 아토피, 습진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을 오늘 이상피부과 이상우 원장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우입니다. 건조해서 막 벅벅 긁고 싶을 때 저는 긁다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사실 이런 겨울철 피부 질환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이제 겨울철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건조한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습을 굉장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최소 2회 이상 이제 세라마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그런 보습제를 전신에 충분히 도포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또 너무 춥다고 보통 뜨거운 물로 많이 씻으시잖아요. 네. 그럼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샤워는 미온수로 짧게 하시고 또 샤워가 끝나고 우리가 보통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기를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그냥 바로 거기서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실내도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한 18에서 22도 정도 너무 높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 습도도 한 40에서 60% 정도 조금 습도는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니트 같은 거 입으면 겨울철에 피부에 직접 닿으면 굉장히 따가워서요. 속에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된 소재를 하나 겹쳐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해도 조금 많이 건조하고 많이 가렵다.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로션을 바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고 싶어도 이 물기 위에 바르는 게 또 찝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기는 닦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바로 발라주시면 이제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가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럼 화장실에서 바르는 걸로. 그리고 또 겨울하면 홍조잖아요. 이 홍조가 생기는 원인 그리고 타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 혈류가 붉게 비쳐 보이는 게 홍조예요. 그래서 원래 혈관은 고무줄처럼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변화하는 조직인데요. 이게 유난히 잘 늘어나고 또 이렇게 늘어난 혈관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그냥 유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로 홍조가 잘 생기고요. 사실 이미 유전적으로 타고난 건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외부 악화인자를 조절해서 이제 홍조를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홍조 환자가 오면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생활습관 조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악화인자를 다 피해야 되는데 홍조에 대한 악화인자는 그냥 얼굴이 붉어지는 모든 습관을 피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뜨거운 곳으로 들어올 때야. 왜 뜨거운 탕 보글보글 끓일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실내는 되게 온도가 높으면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얼굴이 제일 붉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온도차를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추고 차고 건조한 날씨에 찬바람을 직접 맞는 것도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방한 마스크를 하신다든지 너무 추운 날은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목욕을 하거나 사우나 하는 것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또 운동도 굉장히 격렬한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조 환자분들한테는 뭐 수영이라든지 얼굴이 너무 붉어지지 않는 종류의 운동을 찾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음식 중에서도 약간 좀 뜨겁고 매운 음식, 약간 그런 자극적인 걸 먹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또 술, 요런 어쨌든 언제 내 얼굴이 붉어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거꾸로 해주시는 게 홍조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생활습관 조절만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레이저가 필요하기도 해서 그럴 때는 이제 전문의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맞아요. 그것만이 홍조를 타파할 수 있다. 네, 그게 전제가 돼야 레이저를 아무리 해도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보습제 있잖아요. 그 시중에 하도 많은 그 보습제들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가 의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나한테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부는 사실 아침, 저녁 우리가 2번 씻잖아요. 씻고 나서 이제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충분할 수 있는데요.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악건성이신 분들, 피부가 굉장히 건조한 경우에는 이렇게 2회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서 우리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도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뵈면 1시간에 한두 번씩 하루에 10번, 20번 바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는 많이 발라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고요. 또 보습제 바를 때 팁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샤워 후라든지 세안 후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발라주셔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켜주시면 좋고 보습제 횟수를 추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실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환자분들이 보통 집에서는 제 맘대로 조절하는데 사무실이 너무 건조해요. 히터 바람이 하필 제 얼굴로 바로 와요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정 조절할 수 없다면 이제 책상에 그런 조그만 가습기 같은 거 설치하시면 순간적으로 약간 온도도 낮춰주고 습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바를 때 몇 번 어느 정도 짜서 바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사실 뭐 교과서적으로는 뭐 500원짜리 동전이다, 100원짜리 동전이다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내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줄 정도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선과 아토피 심해지는 이후에 이제 차가운 공기에서 뜨거운 히터 바람이 미치는 이제 영향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찬 공기가 닿으면요, 피부 표면의 지질 성분이 경화가 되면서 이제 피부에 약간 보호막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뜨거운 바람이 닿으면 피부 표면의 수분을 막 증발시키겠죠. 그래서 피부가 더 약해지고 장벽이 약해지면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고요. 그럼 피부가 가려워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긁잖아요. 그럼 다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다시 가려워지고. 그러면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건선 얘네들은 결국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질환인가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완치라는 개념은 병이 완전히 나아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병이 없어진 상태를 뜻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이런 만성 피부 질환들은 원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약간 재발하는 경향을 띠기는 해서 우리가 완치라는 개념에서는 완치는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 조절만 잘하면 증상이 좋은 상태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를 막 조절이 안 되고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건성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이게 진짜 거의 완치에 가까운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완벽한 피부를 위한 꿀팁 잘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